그래서 이렇게. 짜는. 예, 오늘은 제가 예습을 좀 했습니다. 이게 호접란에 관련해서 관심도 많지만은 그 호접란을 이렇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면 다양하니까 하나의 포맷을 만들었어요. 포맷을.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환경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부지방의 남동향 베란다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나라의 온도를 감안해서 또 해에 따라 다르고 올해는 4월달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자, 물은 봄 4, 5, 6 장말 전까지 4, 5, 6, 7 그 다음에 9월, 10월, 11월 중순까지 봄, 가을에는 바크 소나무 껍질로 된 바크는 올 3회 열흘에 한 번씩 충분히 푹 주시고 수태 이끼로 되어 있는 것들은 한 달에 2번 정도 충분히 주시면은 물은 넘치면 넘쳤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충 주면 안 됩니다. 푹 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동절기 1, 2, 3, 12월 달은 이때에 절반 정도로 주신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한 달에 한 번만 주셔도 마르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다. 그 다음에 바크도 한 달에 한 2번만 주셔도 된다. 그리고 합식분 우리가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모아 심기 되어 있는 큰 화분들은 봄 가을에도 이 기준에 2분의 1 겨울이다 생각하고 물을 반만 주신다. 포장되어 있는 거. 포장되어 있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빛. 오늘도 지금 이게 빛이 아주 센 것은 아닌데 빛이 겨울에는 다다익선입니다. 겨울에 우리가 그 야외에서 빛의 밝기가 한 3, 4만 룩스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호접이 그거의 한 절반 한 15,000룩스에서 25,000룩스가 좋다라고 그러는데 15,000룩스면 매우 밝은 겁니다. 한 여름에가 10만에서 12만 거기도 넘어갈 경우도 있습니다. 12만 룩스면은 우리가 해를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런 밝기입니다. 그래서 봄 가을에는 반 정도는 최소한 차강해야 된다. 지금 이 시기는 조금 지나면은 70% 정도를 차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차강은 환기가 잘 되었었을 때 조건이니까 이거보다 더 하셔도 차라리 낫다. 덜 하는 것보다는. 덜 하면은 여번이 올라가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차강을 하지 않으면은 이 빛에 직접 닿으면은 입의 온도가 40도 50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강은 봄 가을에 반 여름에는 70% 정도 한다. 그 다음에 기르는 거 여러분 제가 호접란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길러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호접은 사서 보는 꽃이지 내가 길러서 작은 거를 키워서 보는 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저희 구독자께서 작은 호접란을 구입하고자 하셨는데 제가 그거는 아니되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농장에서 매수가 많은 것들 최소한 6매 이상 되는 것들을 골라서 기르시다가 실내에서 기를 때는 빛이 부족합니다. 실내에서는 LED 등은 다다익선입니다. LED 등을 아무리 많이 해도 10,000룩스 이상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과서를 읽을 수 있는 룩수가 400룩스, 500룩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눈이 침침하다 형광등 불빛이 1000룩스가 안 됩니다. 요즘은. 그래서 LED 등 정도 돼야 뭐 한 2000룩스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10,000룩스라는 거는 엄청나게 밝은 겁니다. 그거보다도 훨씬 더 밝아야지 된다. 실내에서 LED 등을 설치를 해야지 된다. 호접란을 기르지 말든지 기를 거면 최소한도 호접란을 위해서 LED 등을 설치를 해줘야지 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 몬순기후 조건에서는
6, 7, 8월에는 베란다에다 내놔도 되지만은 6, 7, 8월이 아닌 시절에 베란다에다 내놓으면 어떻게 된다? 일교차,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일교차에 의해서 기르는 게 아니라 꽃 피우기. 기르는 거는 영양생장, 이거는 꽃 피우기는 생식생장인데, 기르려고 거기다 놨는데 얘는 자라지 않고 생식생장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르기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뭐냐? 나중에 나온 잎이, 자, 이 나중에 나온 잎이 이 먼저 나온 잎보다는 길어야지 된다. 차라리 빛을 안 주면은 이게 늘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도장된다고 그러는데, 짧아지는 것보다는 길어지는 것이 기르기에 적당한 상태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경재배니 뭐 이렇게 하는 것들 보면은 이 잎보다 다음 잎이 길어지는 거가 거의 아무튼 온해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뿌리에 반수경이라는 단어를 하는데, 뿌리가 자라야지 되는데 뿌리 부분을 못 자라게 하니까 수경재배는 또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묘기 때 우리가 삽목을 해놓고 얘를 기르는 데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어제 이렇게 비닐로 스킨답소스 싸져 있는 것도 보셨겠지만은, 이 공중 습도를 유지해주고 증산량은 줄이는 상황에서 온도가 높으면 30도 이상이 안 넘는 상황에서 높으면은 트리안이라든가 스킨 같은 경우는 35도 거의 40도까지 올라갑니다. 온도가 높으면 뿌리가 빨리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육이도 여름에는 이렇게 해놓으면은 일주일 만에 뿌리 내리는 작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묘기의 때에 여러분들이 그냥 나중에 이렇게 밖에다 놨었을 때는 다육이도 그 뿌리 내리고 순도 잘 나오지만은, 이렇게 꼽아놨는데 꼽아놓은 상태에서 물을 주면서 물이 세기가 세서 그 흔들리면은 뿌리가 이렇게 나오려고 그랬을 때 물 줘서 그 뿌리가 흔들어지면은 뿌리 쪽에 생장점이 무척 민감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 뿌리가 자라다가 깜짝 놀라서 멈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접란도 가장 중요한 생장점은 뿌리가 생육을 해야지 되는데, 뿌리가 생육을 못하고 착생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엽에서도 기공을 열어서 강합성도 하지만은 양분도 흡수합니다. 그래서 나는 옆면 시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시 한번, 기르기에서 핵심은 나중에 나온 잎이 먼저 잎보다 커지도록 길러야지 된다. 그거가 이게 영양생장을 하고 있는 건가 안 하고 있는 건가에 확인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꽃 피우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꽃 피우기가 아주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기후가 호접란을 좋은 처리하기는 제일 좋아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봄에 4월 15일 날 베란다에 내놓으면은 야간 온도가 10도 가차이 떨어지고, 주간 온도는 25도에서 23도에서 25도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 그래서 온도가 높았다 내려갔다 하면은 그 온도 차이에 의한 스트레스 때문에 조온을 감응한다. 피해를 그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바꾼다. 그 기간은 8도가 되었을 때 45일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해주면은 45일이 걸린다. 근데 그 온도차가 작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적상 개념입니다. 작다는 얘기는 하루에 5도밖에 차이 안 난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2개월 동안 될 수도 있다. 반면에 스트레스가 한 13도, 하루에 온도차가 13도씩 한 달이 갔다. 그러면은 조온이 완전히 감응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온도차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 정도가 강해서 뿌리에 하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물로 18도에서 23도가 온도는 적당하다. 그러면 이제 25도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13도 미만으로 이렇게 장기간 노출되면은 뿌리가 하자가 있다. 만천원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저온에는 아주 강해요. 근데 한여름에 온도가 높았을 때는 꽃도 빨리 집니다. 그래서 만천원 오래 보기 위해서는 여름철에는 지금부터는 에어컨 근처로 가셔야지 됩니다. 에어컨 근처로. 자, 꽃 피우기는 그래서 4월 15일부터 밖에다 내놓으면 한 6월 초에는 꽃대가 보일 것이다. 그러면은 6월 초부터 꽃대가 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가 만천원은 오래 걸린다고 6개월 걸립니다. 얘가 꽃을 저온 처리해서 얘는 4개월이면 꽃을 다 피는데 만천원은 6개월이 걸립니다. 오랫동안 꽃이 핀다는 얘기는 또 꽃도 오랫동안 피어 있다. 화기가 오래 간다. 그런 반증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때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데 얘는 한 5cm 자랐는데 얘는 지금 어제 거기서 가져왔는데 여기 이제 송이가 전개되려고 그럽니다. 거의 30cm. 예. 30cm가 30cm 되죠. 이 꽃대가 전개되려고 했었을 때 이때는 양분도 중요하지만은 이때도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 송이가 많이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송이가 전개될 때는 낮게 저온 처리하는 것처럼 낮게 가야지 되는데, 자, 우리가 4월달 자연 개화는 6월달이 넘으면은 이게 지금이 6월 10일이라고 그랬을 때는 얘네들이 야간 온도가 떨어지지 않아서 송이 달림이 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4월달 자연 개화보다 8월달은 자연 개화가 잘 됩니다. 여름에 30도 넘게 있다가 8월 10일이면은 한 20도만 떨어져도 어떻게 돼요? 온도가 많이 떨어지게 느끼는 거죠. 왜? 여름에 너무 덥다가 9월달에 찬바람이 8월달에 찬바람이 불면은 이론상으로는 8월 15일이 넘어야 저온 처리가 되지만은 워낙 높다가 막 35도, 40도 가차이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25도까지만 떨어져도 춥게 느껴져서 스트레스 받아서 농장에서도 40도 이상 유지를 하죠. 그래서 여름에. 8월 10일, 15일부터 저온 처리가 되면은 이때 저온 처리가 하면은 이때는 또 빨리 저온 처리 기간도 빨라요. 짧아서 한 40일경이면은 9월 말경이면은 꽃대가 보이고 그때부터 또 한 달간 이 꽃대가 나와서 여기서부터 송이가 전개돼 가지고 11월 말경에 꽃이 피면은 겨우 내내 실내에서 보기는 최고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호접을 봄에 지금부터는 꽃을 보시는 거야. 보시면은 6월달까지만 꽃을 봐. 이제 봄에 이른 봄에 사서 3월달에 사서 6월달까지 보고 꽃대를 잘라서 그냥 놔두면 생식생장을 하다가 온도가 높아서 생식생장을 안 해요. 그래서 6월달까지 꽃을 보다가 6, 7, 8월은 베란다로 내놔도 되잖아요. 그래서 6, 7, 8월은 베란다에 내놨다가 그대로 베란다에 있으면 이거는 호접을 키우는 가장 우리 마니아분들이 하면은 가장 뭐랄까 가성비가 좋은 가장 효과적인 작부치기가 돼요. 3월달에 사서 2개월 3개월 보고 꽃 자르고 6월부터 베란다에 내놓으면은 자연 상태 온도가 좋으니까 쭉 자라. 그 다음에 8월 중순경부터 그대로 베란다 계속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저온을 알아서 먹어. 그러면은 우리가 실내로 들을 때가 언제다? 9월 한 중순경부터 9월 중순경까지는 들어와도 돼요. 이때는 그때부터는 안으로 들어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우리 호접란을 정말 최소한 2번 정도는 우리가 한번 사서 보고 한 번 정도는 퍼펙트하게 꽃을 볼 수 있는 작부책이다. 다시 한번 3월달에 꽃을 사서 2월달이나 3월달에 사서 6월달에까지 꽃 보고 거기서 자르고 중간 자르면 안 됩니다. 그때는 밑에 잘라서 6, 7, 8월 베란다에서 길러서 영양생장을 조금 한 다음에 다시 8월달에 자연개화를 한다. 이러면은 우리나라 조건에서 호접란을 키우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호접란을
안 되지만 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작부 체계는 어떤 게 좋을까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4월 15일 날 자연기한데 4월 1일로 15일을 땡기는 거는 좋아요. 그죠? 근데 5월 15일로 늦추면은 우리는 가정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조언은 먹어요. 조언 처리는 되는데 꽃대도 쭉 올라온다고. 온도가 높으니까 빨리 올라와요. 빨리 쭉 올라와 버린다. 그러면은 이 꽃대, 꽃송이가 달릴 때쯤이 환경이 어떻게 돼요? 막 25도? 그죠? 8월 중순 돼버리면 8월 달 되면은 막 30도. 25도 막 30도 되면은 송이가 많이 달리지 않고 5송이, 6송이 달고 멈춰버린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태에서 최고 좋은 그거는 저온도 저온이지만 그 꽃송이가 달렸을 때 온도를 낮게 해서 길게 가주는 거가 상당히 이 고급 기술에 속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호접란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 테두리 안에서 내 상황과 우리 집 상황과 그 결과물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여러분들이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물 주는 것도 꼭 뭐 올 3N이 2N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아파트 뭐 2층이다 그러면은 환기량이 작다. 아파트 15층이다 환기량이 많다. 그 상황에 맞추셔야 됩니다. 아파트 15층이면 오늘 물 주면 내일이면 다 마릅니다. 그 문만 확 열어놓으면.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저희도 농장에서 거의 매일 물 줘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바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지. 지금은 꼭 기르는 의미라고 그러면은 매일 물 줘도 물 주면은 뭐 30분이면 그냥 뭐 확 마르는데. 그래서 물은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물을 줬는데 최소한 2시간, 길게 교과서에는 3시간 이내에 말라 줘야지 된다고 했는데 빨리 말라만 줄 수 있다고 그러면은 물은 많이 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뭐냐면은 이 호접란이나 이런 가운데에 물이 고여 있으면은 연부가 생기고 상한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모든 유튜버들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많은 농가를 다니고 베란다에 다녀봐도 가운데가 썩어서 연부가 걸리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정말입니다. 단 그거를 했었을 때 만약에 개인이 어떤지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햇볕이 셀 때 한낮에 여름에 차광이 안 된 상태에서 해가지고 그 물 자체가 남아있어서 스펙트럼 돋보기 현상에 의해서 거기가 탈 수는 있겠지만은 작물은 생장점은 민감도 하지만은 가장 강하게 자라나고 있는 곳이 생장점입니다. 생장점은 나가지 않습니다. 연부는 어느 부분에서 걸리냐면요. 자, 후사리움균이라는 거는 벼, 잎, 목 도열병 그러죠. 이 식재와 잎이 만나는 지점에 거기가 썩어가지고 연부가 걸리고 거기가 후사리움균이 오는 것이지 생장점이 하자가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련해서 뭐 구전가요처럼 뭐 구전설화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런갑다 확인하지 않고 그렇다더라 하니까는 정형화됐는데 저도 그거를 사실 보지를 못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직업상 많은 가정을 돌아다니고 농장을 돌아다녔는데 그거는 살짝 오해인 부분이 있는 거고 단 햇볕이 셀 때 직광이 여기 물이 있다고 그러면은 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돋보기 현상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 시기에 물을 줬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된 거죠. 그죠? 요즘에는 오후 2시경에 물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름에 지금은 거의 여름인데 아침이나 저녁에 준다라고 했죠. 그죠? 물주기 영상 보세요. 네, 물주기 영상도 하는데 그리고 캠 식물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농장에서는 밤에 물 주는 거를 밀폐하니까 어렵지만은 밀폐만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다육이나 착색란들은 밤에 물을 줄 수만 있고 하자 못하면은 밤에 물 주는 게 좋죠. 왜?
캠식물이고 밤에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